네, 조사 기관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나지만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이 퍼펙트 스톰이라 불리는 이런 심각한 경제, 이런 민생 난에 지금 집권 여당이 내용 상태에 빠졌으니까 네. 어떻게 이게 좋은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뭐 집권 여당의 한 사람으로 정말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이 문제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 집권 100일째 되는 날부터 해서 연말까지 정말 이 비상 상황, 특히 이제 저희들 정치적 비상 상황은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풀면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반성하고 정말 분골쇄신하면 되는데, 국민들이 겪고 있는 또 우리나라가 처한 이런 심각한 경제 위기, 외교안보 위기 상황은 정말 비상한 각오로 정부, 여당, 국회가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뭐 여론이 이렇게 나빠진 데는 여러 가지 우리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크고 그것은 정치적으로 풀 수 있겠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깊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빨리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은 점점 심각한 만성적인 어려움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우리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탈청와대 정부를 이제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은 지난 정부 시절에 진보적인 정치학자들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너무 비대하고 영향이 크다. 그래서 청와대 정부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뭐 행정관조차도 뭐 국방장관을 불러내서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이 헌법의 그 기능과 이 권한과 반대되는 여러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 이걸 하려고 우선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줬죠.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많이 줄였습니다. 대통령실 숫자가 지금 절반도 아마 안 될 겁니다. 정책실장실을 없앴고 민정수석실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는 그 어느 정부 때보다 막중해졌습니다. 국가부채도 최고 수준이고 또 국내외에 지금 이 큰 위기도 겹쳐 있어서 이런 어떤 구조적인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어쨌든 정부 여당이 그리고 국회 전체의 힘을 합쳐서 비상하게 극복하는 노력에 저희들 매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실속있는 인적 쇄신, 내실 있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어 온 대규모 인사 개편에 대해서는 선을 근 걸로 지금 해석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에 대통령실 자체가 소규모입니다. 지금 네. 정책실장이 없습니다. 종전에 이제 좀 되면은 그 과거 정부에는 정책실장을 교체한다든가 하는 큰 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민정수석도 좀 없습니다. 이 대통령실 자체가 한 절반 규모 이하로 작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내실 있게 어떻게 쇄신을 이루어 나가느냐. 그리고 지금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은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국회가 힘이 많을 뿐 아니라 더구나 국회 상황이라는 것이 180 가까운 민주당의 절대적인 거대 야당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여당이 또 야당이 협조를 얻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그런 것을 이제 기존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정말 야당의 협력까지도 구하고 지금에 왔던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될 텐데 실제로 대통령실이 지금 보시면 비서실장, 그다음에 안보실장, 정책실장이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는 이 풀이 없습니다. 그러다 거기다가 지금 장관도 지금 공석 상태가 두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부족한 이제 지금 아직까지 채우지 못한 장관 인선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정의 기조 또 저희가 그래서 이제 비대위를 만들게 되는 계기도 그거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국정의 기조와 좀 비상한 각오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람을 초기에 무슨 대통령실 사람 한두 사람 바꾼다고 해서 이 기조를 금방 바꾸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거든요. 대내외적인 환경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쨌거나 뭐 정부 여당이 특히 우리 여당이 소수당입니다만 비상한 각오를 다해서 거대 야당이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이 국난에 가까운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해 보도록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원으로 왜 위촉을 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자, 지금 이 비대위원은 정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서 이 비상한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보면은 우리 주기환 지금 비대위원은 이제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예. 광주 전남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국민의힘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그 질타와 비판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질타와 비판에
그런 여론을 우리 국민의힘이 광주 전남에서 청하고 있는 그런 여론을 이제 비대위에 전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보다 통합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그런 개혁과 쇄신을 가져다 오겠다는 그런 그 각오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원외 인사로 저희들이 청년으로 38살 최재민 강원도 도의회 의원과 또 36살 이소희 세종시 의회 의원, 이분 변호사입니다. 이 두 분을 또 비대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정치를 해보면서 지역의 어려움과 지역의 절박함을 잘 알고 있을 뿐더러 더구나 30대로서 지금 우리 당에서 가장 좀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그 여론을 형성해 줄 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역 원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현역 원 한 분은 이제 엄태영 의원인데 이분은 우리 지금 김영배 의원도 참여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장 군수 출신 의원 모임의 자장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박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전할 수 있는 분이고요. 전주의 의원은 여성 의원으로서 아주 예리한 의정 활동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비판적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쇄신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저희 당이라고 해서 광주시장 후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후보군을 뽑고 광주에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 당을 위해서 오랫동안 평생을 정말 이렇게 헌신해 온 당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당원들 중에서 특히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광주에서 우리 국민의 힘을 위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고 그래서 역대 선거 중에서 그나마 이번에 광주시장 득표율이라든가 우리 당의 득표율이나 대통령 선거 득표율이 높았던 편입니다. 네. 이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것들을 정당하게 당에서 평가를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처해 있고 지금 더구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 초반에 당의 내용을 겪었을 때도 가장 힘든 지역에 있는 분이 사실 이분들입니다. 그분들이고 아까 제가 정말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 저희 당에서 광주시장 후보를 여러 선출 절차를 거쳐서 광주시장 후보로 광주 시민들에게서 선거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당의 광주시장 후보였을 뿐 아니라 지금도 광주시당에서 역할하시는 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광주라든가 전남 지역을 배려하고 그 지역에서 우리 당이 처한 절박한 상황, 그 지역의 아주 따가운 비판을 수렴하기 위한 것을 지금 자꾸 이렇게 우선 검찰 출신하고 무조건 검사도 아닌데 이분은 검사 출신도 아닌데 측근이라고 이렇게 딱 프레임 잡고 그 아들 당원을 잘못 고쳤다가 이제 후폭풍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당내에서는 좀 상당히 좀 격론이 오갔고 이 개파 간의 좀 갈등도 좀 더 격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당원이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그렇죠. 대표 만드는 규정이고 그건 그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더 깨끗하고 더 정치 지도자일수록 정치적 중요한 당직자일수록 더 수범을 보여야 된다는 이런 중요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 의혹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순간에 이재명 의원 본인도 그렇고 또 이재명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좀 극렬 지지자들이랄까요? 이분들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의 오랜 전통의 이런 원칙을 허물리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비슷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이재명 의원 당시 시장이었나요? 도지사였나요? 스스로가 당원권 정지를 스스로 자청해가지고 그 기소 상태에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길래 통상은 의원들이 이런 상황을 처하면은 제가 당직을 내려놓고 결백을 증명해서 재판에서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의 부담을 들어주는 게 일반적인 정치인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권 당 전체에 부담을 지우려는 상황이 왜 생겼는지 그 민주당 내부 걱정도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자면 없는 죄를 만드는 것처럼 나쁜 일이겠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있는 죄를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검수완박법을 통해서 사실은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에서 이 경제법의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발권을 제한해놓고 이렇게 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수사를 못 해주고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그 수사 제한이고 그동안 검찰 인사의 혼선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없는 죄를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있는 죄를 덮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아까 시행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난번 통과할 때 거기에 두 개의 범죄의 등해라고 붙여가지고 근데 그게
우리 공직범죄라당 이런 범죄 같은 경우는 처벌을 해야죠, 당연히. 그걸 처벌을 안 하는 것처럼 비추다가 지난번에 우리 그 당이 혼나지 않았습니까? 고맙습니다. 근데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